주로 수산물 관련 식당을 다니다 보니 수산물 시세 역시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놈의 수산물은 가격이 정말 쉴 틈 없이 올라가서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 또 매력적인 식당이 없나 찾던 중 우연히 한 숙성의 전문점을 보게 되었는데 구성도 괜찮고 가격도 요즘 보기 드물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숙성의 전문점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회사랑이 바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포하자면 이곳 아주 괜찮아요. 가격이 인상되어도 갈만한 곳이지만 이왕이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소개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랑이 또 한 번 찾아낸 가성비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쿄쿄 식당입니다. 쿄쿄 식당은 영통역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숙성회 전문점으로 접근성 좋은 위치임에도 좋은 가격에 숙성회를 팔아 어떤 곳일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인 평일 오후 5시쯤에 방문했고요. 내부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석과 카운터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요. 우선 메뉴 첫 장에는 숙성회 전문점답게 제철 사시미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2인 35,000원, 3인 52,000원으로 인당 약 17,000원에서 17,500원 꼴인데 보통 술과 회를 함께 파는 곳에서 이 가격이면 숙성회를 종류별로 한 점씩 담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이런 경향을 벗어나 푸짐하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철 사시미 2인을 주문했고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안주로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가 나왔습니다. 근데 술안주든 식전 음식이든 음식을 기다리며 양배추만 먹기는 뭔가 심심한 감이 있어 회가 나오기 전에 주문할 음식이 없나 하고 메뉴를 다시 봤는데요. 보니까 모찌리도의 가격이 다른 식당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찌리도도 추가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곳이 술과 음식을 파는 주점의 개념이고 이날 함께 촬영을 한 제 친구인 동탄 불주먹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회랑 어울리는 술도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하이볼부터 맥주, 전통주까지 있었는데 전통주 중에선 녹파주라는 술이 묘하게 궁금해서 이날 술은 이걸로 골라보았습니다. 녹파주는 375ml에 15,000원이며 식당임에도 온라인 판매가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럼 회가 나오면 이 술을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얘기하다 보니 식전 안주로 주문한 모찌리도우가 나왔어요. 가격은 6,000원이며 가격이 저렴한 만큼 크기가 살짝 작은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과일이 함께 나오고 양도 가격 대비 괜찮아 보여서 첫인상은 합격이었습니다. 그럼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모찌리도우답게 찰기가 강하고 쫄깃했습니다. 그리고 크림이 주요 재료인 만큼 유크림의 진한 고소함을 기본으로 크림치즈 맛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단맛도 적당히 있어 큰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술안주로도 좋지만 디저트로 먹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모찌리도우도 맛보았으니 이제는 바로 이어나온 제철 사시미를 맛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제철 사시미 2인이에요. 가격은 앞서 말했듯 35,000원인데 비주얼과 구성을 보면 이게 35,000원이라는 게 그저 놀랍습니다. 이날 구성은 광어, 연어, 성게와 가리비 관자, 광어 지느러미, 삼치, 단새우, 고등어, 참다랑어 뱃살, 숭어, 날개오징어, 전복 이렇게 담겨 있었고요. 회 아래에는 단무지와 오이가 들어간 막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푸짐한 숙성회를 더욱 푸짐해 보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 번화가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 회는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 광어는 간장에 찍어서 맛보았는데요. 우선 식감은 탱글함이 묻어있는 정도로 숙성을 그렇게 오래 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숙성을 하면 광어 본연의 단맛도 올라오고 식감도 살아있어서 숙성회가 낯설은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거기에 달큰하고 가다랑어 포에서 느껴질 법한 감칠맛과 향긋함이 묻어있는 간장까지 더해져 식감과 단맛, 감칠맛 이 모든 맛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주문했던 녹파주도 함께 곁들여 봤거든요. 이 녹파주가 약주라서 단맛이든 누룩에서 피어난 향이든 그 캐릭터들이 꽤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산뜻하게 있었고 단맛 역시 가볍게 있어 섬세한 맛을 지닌 회와 먹기에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칠맛이 은근히 입에 남아서 더욱이 회랑 찰떡이라고 생각했고요. 전통주 중에선 특정 맛이나 향이 강하게 튀는 경우를 많이 접했는데 이 녹파주는 그런 점에서 많이 정돈된 느낌이었고 감칠맛도 충분해서 회 전통주가 끌리는 날이라면 이 녹파주랑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숙성회들을 조합해서 더 맛있게 먹어볼까 합니다. 아까 구성을 소개할 때 가리비 관자 위에 성게를 얹은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대로 먹어도 훌륭하겠지만 이 성게가 비교적 저렴한 페루산이라서 명반 처리한 성게에서 나는 그 특유의 쓴맛이 혹시나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쓴맛을 커버하고자 단새우까지 더해서 삼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역시 간장을 살짝 묻혀서 먹어봤는데요. 이야, 진짜 바다의 단맛 그 자체입니다. 고기와 다르게 해산물은 본연의 맛 중에서 단맛이 유독 도드라지는 편이거든요. 특히 단새우와 성게가 단맛의 대표 주자인데 이들이 만난 느낌은 그 어떠한 표현보다도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단새우의 단맛이라는 집합이 있고 성게의 단맛이라는 집합이 있고 가리비의 단맛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비슷한 단맛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교집합이 되는 것처럼 단맛이 중첩되어 우리가 해산물에서 느끼는 그 기분 좋은 단맛을 더욱 강렬하게 전해준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집합이 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서 주는 또 다른 느낌의 단맛까지 함께 느껴져 해산물이 주는 단맛을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의 고소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날 성게에서 쓴맛이 튀지 않아 이 한 점은 아쉬움 없이 깔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맛의 향연이 여운을 깊게 남겨 그 다음으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함께 있던 동탄 불주먹님이 이걸 먹고 캠핑장에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삼치예요. 삼치는 보통 훈연을 해서 내어주시는데 이곳의 삼치는 과연 어느 정도로 훈연되어 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캠핑장이네요. 캠핑장에서 장작을 태울 때 나는 그 후련향이 입안에서 강렬하게 퍼져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횟감들도 맛이 좋았는데 대체로 시우지매, 즉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숙성하여 부드럽지만 살의 밀도가 치밀한 편이었고 그러면서 밑간이 부각시켜주는 본연의 감칠맛이 있어 전반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도 고등어 살냄새라고 할 수 있는 본연의 내음과 맛이 진하게 담겨 있었고요. 초절임을 통해 얻은 신맛도 감칠맛을 더해주는 정도라서 숙성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잘 접하지 못하셨던 분도 이곳의 회는 맛있게 즐길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기에 회를 얹어 먹는 것도 매력적이었는데 이 막기는 우리가 아는 초밥 맛에 오이와 단무지가 더해진 걸로 DIY 초밥처럼 원하는 횟감을 얹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채우고 맛에 대한 만족감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숙성회를 어느 정도 먹고 난 후 뭔가 뜨끈한 국물 요리가 땡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메뉴를 봤는데 뭔가 이곳에만 있을 것 같은 메뉴가 딱 눈에 들어와서 그걸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한 10분 정도가 지나니 제가 주문한 국물 요리가 나왔어요. 그건 바로 봉골레 나베. 가격은 2만원이며 봉골레 파스타가 연상되는 국물에 여러 조개를 비롯해 배추, 고추 등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다 끓여져서 나온 거라 국물을 덜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야, 국물 맛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조개육수 특유의 단맛이 정말 기분 좋게 있었고요. 매운 고추가 들어가 칼칼함도 받쳐주고 있어서 진짜 맛있는 조개탕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많이 넣고 끓여서인지 국물이 생각보다 진했으며 그러면서 시원한 맛도 있어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죠. 마늘, 고추, 조개 이렇게 3개를 넣고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만 이곳 나름의 노하우가 담긴 느낌도 있었기에 이 국물 요리가 관심이 간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조개가 건더기의 대부분이었는데 가리비를 먹고 나니까 생각보다 먹을 게 많진 않더라고요. 뭔가 면사리 같은 게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아쉬움이 남은 저는 작은 요리 중에서 이곳의 인기 메뉴라는 수제 게살 고르케를 주문해봤는데요. 가격은 7,000원이며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곳
전반적으로 요리를 잘하네요. 고로케는 크림의 고소함이 부드럽고 담백하게 있었으며 튀김옷은 바삭하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고 폭신한 느낌이라 제가 이 식당에서 먹은 고로케 중에선 제일 맛있는 고로케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게맛살도 나름 알차게 들어있어서 부드럽고 진한 크림 사이에서 씹히는 게맛살도 좋았고요. 혹시 이곳에서 튀김 요리가 끌린다면 이 고로케를 주문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쿄쿄 식당의 음식을 정말 맛있게 즐겼는데요. 사실 가성비를 챙기는 곳은 대체로 자리값이 저렴한 지역이나 비교적 외지에 있는 편인데 수원이라는 큰 도시 번화가에 이렇게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직접 시장에 가서 횟감을 가져오고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저렴하게 팔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듯 물가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이곳 역시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정은 3, 4월쯤이며 10% 혹은 그 이상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과 같이 알차게 나와준다면 숙성의 가성비는 좋은 편이라고 보기에 관심이 간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이 술집의 개념이지만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무알코올 음료도 있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